거래 취소가 속출했다. 아무래도 매수 문의는 많이 줄은 게 맞다. 그래서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강남의 매수 심리는 조금 죽인 게 맞다. 그래서 집값이 많이 빠졌냐 일주일 만에. 실제로 데이터로 확인해보면 아파트는 망고쌤. 자,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대출 규제 한 방에 분위기가 싹 바뀌었는데요. 과연 이 대출 규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출 규제는 정확히 보면은 누군가를 정조준했어요.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이제 갭 투자를 정조준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있잖아요. 전국 기준으로 보면은 오른 데가 어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오른 데는 서울의 한강벨트, 과천, 분당 정도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전국 이 집이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한강벨트만 오르는 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규제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뭐 정권 바뀐 지도 얼마 안 됐고, 이 국지적인 현상이잖아요. 강남 아파트 비싼 게 사실 서민 생활이랑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뉴욕 집 비싼 거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지만 강남 집 비싼 거는 자꾸 이렇게 떠도니까, 어쨌든 그래서 정부가 행동에 나섰죠. 강남 아파트가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고민을 했겠죠. 그 결론이 뭐냐? 흑수저 고소득자 전문직들이 빚을 20억, 30억씩 내가지고 강남 아파트를 사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정조준해서 조져버리면 강남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열심히 하락을 외치시는 분들이 이번 정책은 정말 효과적인 정책이다. 왜냐하면 예상 못했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규제를 딱 때려서 집값을 안정시킬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항상 규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이 나왔고 예상 못할 때 나왔어요. 그죠? 뭐가 나올지 우리가 미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규제는 2019년 12월 19일 규제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때는 15억을 싹 다 막아버렸고, 지금은 대출 받아서 비싼 집 사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거였다. 추가로 갭 투자하지 마라, 전세 올라가는 것도 막아보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고소득 흑수저 전문직들을 겨냥해서 강남을 정밀 타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그래서 핵심은 이거잖아요. 대출은 6억까지만, 유주택자는 안 되고 무주택자만 대출은 6억까지만 해주기로 했다. 그것도 수도권하고 규제지역만 대상으로 했죠. 딱 여기에 수도권에 비싼 집을 대출을 왕창 내가지고 사는 걸 막아버리겠다, 이런 거죠. 고가 지역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는 2주택자, 1주택자도 뭐 60%, 30% 해주던 거를 아예 빵으로 만들어버리고, 무주택이나 처분 조건부 1주택, 그런 사람들만 이제 70%, 50% 해주는데, 이 70%, 50% 한 가격이 6억을 넘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상에 국민들이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국민들의 삶을 하나하나 챙겨주는 그런 국가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 취소가 속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갭 투자 막히니 답이 없네요. 사실 언론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고소득 흑수저 전문직들을 겨냥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그냥 갭 투자라는 단어 자체가 훨씬 더 매력적이잖아요. 클릭을 유도하기에는. 그래서 갭 투자 막히니 답이 없네요. 그러면서 대출 규제 후폭풍으로 서울서 계약 취소 164건이 나왔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랬나 싶은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서울서 계약 취소 164건 나왔다고 합니다. 의외로 보면은 영등포, 성동, 서대문, 노원 이런 데가 계약 해지가 많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강남을 정조준했는데 강남은 없고 왜 다 영등포, 성동, 서대문, 노원 이런 데만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조금 파본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좀 이야기할 건데, 어쨌든 계약 취소가 속출한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뉘앙스의 기사인 거예요. 자. 아파트는 망고쌤. 그러면 앞으로 집값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봤어요. 일주일 지났으니까, 일주일 지나면 KB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아파트 시황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도에 표시한 건데, 이 오른쪽이 지난주고
이게 왼쪽이 이번 주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때요? 글쎄 조금 색깔이 좀 덜 진해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빨갛게 물들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한 주나 두 주 정도 지나보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크게 뭐 갑자기 가격이 확 빠졌다 이런 느낌은 없네요. 예, 그래서 집값이 많이 빠질 거라며 웃고 있던 그 사람들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좀 봅시다 두고. 예, 이번에는 맞아야 될 텐데. 자, 그리고 요거는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로 가지고 한 거거든요. 한국부동산은 지난주, 이게 이번 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색깔이 이번 주에 많이 빠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집이 빠르게 안정될 거라고 했는데 아직은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럴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심리를 보셔야 됩니다. 심리. 심리가 뭐냐면 집값은 금방금방 실시간으로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는 과정이 집 살려고 마음을 먹고 보통 두세 달씩 걸리잖아요. 집 보고 계약하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치고 이렇게 해서 이사 가는데 두세 달씩 걸리니까 일주일 전에 대출 규제 나왔다고 그래서 빠르게 씻거나 그러지 않거든. 그런데 이제 대신에 심리를 보면 되는데 심리는 어떤 거냐면은 일주일 동안 매수 문의 전화가 많습니까? 매도 문의 전화가 많습니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규제가 나오면 쫄리니까 이제 집을 살려고 시작했던 분들은 아무래도 매수 문의가 좀 끊어지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보다는 심리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그 심리하고 보통 저는 그래서 호가를 보죠. 호가는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자, 심리를 한번 볼게요. 심리. 여기 보시면 KB부동산에서 나오는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라고 합니다. 매수 심리. 보시면 무섭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훅 꺼졌어요. 그죠? 이렇게 쑥 내려왔단 말이죠. 이게 아무래도 매수 문의는 많이 줄은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심리는 이게 출렁출렁하게 돼 있다. 사람들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뀐다. 그래서 이게 하락으로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추세선을 이탈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상단을 그어보면 상단이 있고 이게 하단이 있잖아요. 여기에 내려와가지고 아래로 완전히 뚫고 내려가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완전히 뚫고 이렇게 내려가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렇게 가다가 꺾여서 이게 추세선을 돌파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야지 하락이 오더라. 그런 이야기인데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예, 그렇다. 매수 문의가 줄은 건 맞는데 하락이 나올 만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야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KB 같은 경우에는 심리지수가 강남 11구하고 강북 14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왔는데 강북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내려왔다. 그래서 정부가 의도하던 대로 강남의 매수 심리는 조금 죽인 게 맞다. 강북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정부가 보고 있는 게 당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강남은 조금 이제 주춤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파트는 망고잼. 자, 그래서 이제 취소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권. 취소권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실제는 무엇인가?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자, 우리 5월이 있고 6월이 있죠. 취소권은 여러분 항상 많이 발생해요. 보통 이제 5%에서 1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취소권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저게 취소권이 많다는 이야기가 이제 뭔가 신고가로 신고해놓고 취소를 해버린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음모론적인 시각, 자전거래다. 계약하는 것처럼 해놨다가 취소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호가를 올리는 거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실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약을 했는데 금액이 바뀌는 경우 있잖아요. 신고를 이미 했는데 중간에 조정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기존에 신고한 거를 수정할 수가 없대요. 취소하고 무조건 다시 올려야 된대요. 그리고 막 계약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잘못 찍은 거나 이런 게 발견이 되잖아요. 신고하고 나서. 그러면 아예 취소를 하고 다시 등록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6월 달에 그러니까 6월 27일 이후에 취소권이 많았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봐봐. 5월 달에는 9,675건이었어요. 5월 한 달 동안. 근데 취소권이 775건이었어요. 근데 6월 달에는요. 8,271건. 물론 6월 건은 아직도 취합이 되고 있습니다. 취합이 되고 있는데 8,271건 현재 7월 4일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취소권이 629건이에요. 근데 5월은 취소 비율이 8%고요. 6월은 취소 비율이 7.6%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만약에 6월 27일 이후에 취소권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게
실제로 6월이 5월보다 지속권이 눈에 띄게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5월보다 6월이 지속권이 비중이 더 적어요. 그래서 갑자기 지수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는 글쎄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차갑게 시장을 바라보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숫자로 도드라지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규제가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고 사람들도 대혼란 속에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도 여전히 혼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만 보고 좋아요나 댓글 숫자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관심이 폭증했단 말이죠. 규제 안 한다고 그랬더니 진짜인지 알더라.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화도 많이 나고 솔직히 여러분 뭐 규제 막 풀어주는데 무슨 이야기인지도 잘 못 알아듣겠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탈락론자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조회수가 막 70만, 80만, 100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 거의 뭐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집값이 많이 빠졌냐 일주일 만에 실제로 데이터로 확인해 보면 물론 뭐 몇 주 더 지켜봐야겠지만 데이터로 확인해 보면 글쎄요 심리만 조금 죽었을 뿐 뭐 치솟을 해도 보면 5월달에 비해서 특별히 많은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간 데이터를 봐도 데이터가 뭐 눈에 띄게 떨어지거나 이래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차가운 머리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중요한 일은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집을 싸게 팔 이유가 있는지 항상 그걸 생각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